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역사박물관의 오지영 학예연구사입니다. 저희는 우선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아카이브는 이제 시립미술관처럼 어떤 오프라인 공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박물관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콘텐츠로만 제공하고 있는 창구이고, 업무 담당도 이제 다른 박물관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유물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사연구과에서 이 아카이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기록연구사가 따로 있지 않고 학예연구사와 이제 연구원 그리고 전산을 담당하시는 주인님께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카이브의 출발점도 조금 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이나 접근 방식도 다른 것을 이제 앞으로의 이제 설명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아카이브는 올해로 10년째가 되는 오래된 아카이브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서울학 연구 성과를 축적해 온 것, 그 자료들을 축적하고 구축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그 10년 동안에 어떻게 저희 서울학 연구 성과를 차곡차곡 추적했는지와 그리고 박물관 아카이브 그 유물을 소장하고 있고 조사 연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 아카이브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 유물과의 관계성 그리고 어떠한 저희 컬렉션들로 아카이브들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사용하고 어떻게 어디에 활용되는지를 중점으로 서울 역사 아카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역사 아카이브는 2011년부터 추진이 되어서 13년에 서울 성장사 디지털 아카이브로 시작하였는데요. 10년 동안에 3번의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때 시작했을 당시는 보존과 그 서울학 연구에 대해서 보존과 축적의 목적이 컸습니다. 당시 이제 뉴타운 개발 등 개발이 되게 심했던 2010년대 초반에 그 도시 멸실 위기로 사라져가는 근현대 이제 서울 어떤 생활 기록들을 기록하고 축적하자는 목적에서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가 마련이 되었고요. 그때 저희는 박물관은 그 연장선상에서 서울학 연구를 확장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잘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하게 시작된 콘텐츠는 저희가 우리 동네 생활사라는 지역조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서울 생활문화 자료조사랑 시정사진이라는 두 가지 큰 컬렉션으로 시작을 하였고요. 이제 초기에 구상된 형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역조사가 우리 동네 생활사 그리고 서울시정사진 서울시로부터 이관된 이제 서울시정 기록사진들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였고 이제 처음에 도시계획가들의 구술자료들 그리고 서울지도랑 시민소장자료라는 그 조사 연구 성과랑 유무를 염두에 둔 그 아카이브의 기반을 목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2017년에 이제 또 새로운 도약기에 이르렀는데요. 저희가 이제 서울 그동안 도시성장사 디지털 아카이브였는데 서울 역사 아카이브라고 도시성장사에서 서울 역사라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제 아카이브 서울의 역사를 담자는 의미에서 정체성을 확립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기억 저장소라는 모토로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였고 서울 생활문화 자료조사 시정사진 외에도 저 유물을 바탕으로 한 서울 지도 근현대 사진 등 그 컬렉션들을 다양화하고 확장하고 양적으로 성장을 이룬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대는 이제 공공 데이터 이용이 확대되는 이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확장을 하였고요. 공공누리 제1 유형으로 이제 여기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다운로드 절차 없이 자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성을 계속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울 발굴 기록, 서울 미래유산 기록 등 지속적으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여서 추가하고 있고요. 그런 공공 데이터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는 이제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개방과 활용의 우수 사례로 이제 서울 역사 아카이브가 포함돼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서울 역사 아카이브는 이제 박물관만의 아카이브라서 여기 있는 아카이브랑은 조금 다르고 미술관이랑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특징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박물관이기 때문에 소장 유물을 소장하고 있고 실제 유물을 소장하고 있고 그리고 박물관 그 조사 연구 자체 기능이 있다는 것에서 아카이브가 달라진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카이브와 더불어 서울 역사라는 어떤 자료를 총망라해서 살펴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유물과 도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서울 역사에 대한 저희가 서비스를 도서 자료실을 통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살펴보자면요. 이것들은 각각 유물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소장 유물 정보, 그리고 서울 역사 아카이브, 서울 역사 자료실이랑 그 각각의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자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게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실물 소장 유물 중에서 실물 자료와 소장 유물의 실물들과 그리고 박물관에서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박물관 기록들은 각각의 수장고와 서울 약소 자료실에 이관돼서 보관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의 소장 유물 자료 등 일부 선정된 디지털 자료들과 박물관 기록의 디지털 자료들 그리고 조사 연구 성과는 서울 역사 박물관으로 등록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서울 역사 아카이브 자체만으로 보자면 저희도 이제 미술관도 그런데 공개용 시민 아카이브가 있고 비공개용으로 저희가 업무 데이터를 축적하는 아카이브가 있어서 그 소장 유물 중에서 일부 자료들과 조사 연구 자료들은 대시민 공개를 하고 있고요. 박물관 기록들은 업무용 아카이브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위에 탭에 서울 역사 아카이브랑 서울 역사 자료실 그리고 유물 하위에는 소장 유물 정보를 통해서 각각의 이제 서울 역사에 대해서 접근하는 경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 역사 아카이브 홈페이지인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사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조사 연구 성과를 반영한 3개의 카테고리와 유물을 카테고리 3개로 총 6개의 카테고리로 서울 역사 아카이브는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조사 연구를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 자체 생산한 조사 연구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소장 유물 중에서 서울학 성과도 높고 서울학으로 활용되기 좋은 자료들을 선정해서 소장 유물도 일부 공개하고 있고 그 밖에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소장 유물 정보를 따로 공개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아카이브랑 소장 유물 정보는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거는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아카이브에서는 검색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저희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이원화된 부분이고 연계를 통해서 지금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조선신궁이라는 걸로 검색을 했을 때 각각 아카이브랑 홈페이지에서 표출되는 내용이 이제 당연히 다른데요. 유물은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유물 중심으로 딱 그 제목에 걸린 디폴트 값이 그렇게 설정이 돼서 검색이 됐고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 자료조사 그리고 근현대 서울사진, 유물관리, 발굴기록까지 해서 총 227개 정보가 이렇게 표출이 돼서 더 많은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아카이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선신궁 사진도집 유물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다면 이제 사진 도집 안에 있다거나 다른 이제 수록 도서들 내부의 사진들을 일일이 정보 단위로 쪼개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더 많은 정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선신고를 검색했을 때 발굴 기록도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빨리 설명드리는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좀 아카이브의 분류 정리 기술이라는 거를 저희 좀 살펴보면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연구 성과를 저희가 축적하고 아카이브로 대시민 공개를 하기 때문에 분류 정리라는 게 이제 조사 연구 과정에서 그리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연구 보고서의 체계를 따르되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제1유형으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외부의 저작권 위배되는 자료들을 삭제하고 그리고 이제 더 필요시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로우 데이터들을 아카이브에 더 공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초상권 때문에 얼굴들을 이제 블러 처리해서 하는 이미지 가공을 해서 조사 연구 아카이브 성과들을 올리고 있고요. 단계에서 이제 메타데이터를 입력할 때
책에 있는 내용 정보를 그대로 이제 책의 사진의 캡션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그 책의 사진 캡션만은 너무 간단한데 저희는 이제 책 전체를 넣는 게 아니라 이미지 데이터들을 주로 아카이브하기 때문에 책의 내용들을 같이 이제 읽고 보완을 해서 상세 해제를 보완해서 그 메타데이터 기본 정보, 그러니까 사진 이미지 하나로도 많은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보완을 해서 이제 최적화된 방식으로 홈페이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이제 메타데이터를 어떤 정보들이 있나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2013년에 14년에 구축할 당시에 기존의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되어 있던 곳 많지 않았지만 몇 기관들을 사례를 참고해서 그 항목들이나 화면 설계를 참고하였고요. 저희는 기존의 유물관리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고, 이제 조사 연구 성과도 하지만 유물도 이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유물 정보 등록과 유사한 수준으로 메타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여기에 이제 아카이브적인 저작권이나 그 원본 형태 이런 부분들만 더 보완을 해서 하는 쪽으로 이제 메타데이터 항목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있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메뉴 구성 디렉토리를 보셨더니 보신 것처럼 조사 사업과 유물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크게 나뉘었고요. 하위 카테고리도 그 콘텐츠별로 특성을 다르게 해서 차별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32개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18개 항목이 저희가 필수 항목으로 이것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서울 유물에 대해서는 유물 관리 및 수집 조례 등 여러 가지 방침들, 그러니까 내부 지침들이나 외부 조례 사항들이 있지만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운영 규정 초반에 마련했을 때랑 메타데이터 입력 등 이제 실무적인 매뉴얼 2가지에 근거해서 분류 정리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제 시정사진 같은 경우는 기록원과 박물관에서 중복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고 표출하는지 차이가 조금 드러나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는 좀 박물관이어서 그 기록원처럼 위계를 아주 다양화하고 뎁스가 깊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해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물론 표출이 이거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지만 표출을 좀 간단히 하는 편이고 기록원은 상세하게 위계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걸 뭐 컬렉션이라도 볼 수 있고 디렉토리로 저희는 용어를 하고 있는데 총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조사 연구 기반 3개의 카테고리와 그리고 유물 기반 3개의 카테고리로 6개의 카테고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공개된 현황을 보면 생활문화 자료조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오랫동안 추적돼 온 자료고 해서 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시정사진까지 해서 82% 정도를 이제 생활문화 자료조사, 근현대 서울사진, 서울시정사진이 이렇게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저희는 이제 서울 생활문화 자료조사는 아까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업이기도 하였고 2007년도부터 이제 조사 사업하고 있는 것이 있고 현재 41개를 조사하였고 올해 40개의 자료가 지금 아카이브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쯤에 저희가 25개구 지역구에 47개 지역쯤을 조사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공간, 역사, 사람들의 기록을 통하고 이를 학제관으로 도시 건축 그리고 역사, 지리 여러 분야의 학제관으로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아카이브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지역별, 조사 연도별, 하위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꼭 서울 생활문화 자료조사의 사업을 몰라도 그냥 지역을 궁금해서 이렇게 오셔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 가져왔는데 이렇게 과거의 모습이나 현재 모습 그리고 공간의 변화, 어떤 데이터 분석 자료들도 이제 아카이브 하나하나의 단위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자료들, 학술 발간 자료들을 이북이나 PDF로도 사실은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의 좀 큰 차이점은 이북 그런 이제 전체 발간물에 대해서는 자료들은
그 사업을 알고 들어가고 또 전체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하나하나 이 정보 단위를 일일이 다 쪼개서 그리고 이걸 다 나름의 상세 해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울 역사에 대한 이해가 낮은 그 서울 역사에 대한 초보자 분들도 이용하기 쉽고, 그리고 꼭 이걸 검색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검색하면서도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검색해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정보의 접근이 넓다는 부분, 그리고 많은 정보를 걸릴 수 있게 된다는 부분에서 좀 그 디지털 북으로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두 번째로 서울시정 사진도 생활문화 자료조사와 함께 초기부터 있었던 콘텐츠인데요. 저희도 이것도 2014년에 이제 구축을 했고, 57년부터 95년까지의 자료들 중에, 그러니까 원본 필름을 저희가 시에서 58만 컷을 이관받았고, 그 중에 이제 자료들을 해제해서 지금 3,600컷을 공개하였는데요. 그 구체적인 기록 없이 이관된 자료들을 저희가 시기별로 주제별로 분류하고 장소 그리고 규명을 하고, 그리고 당시 신문 기록 등을 통해서 해제를 통해서 이제 분류해서 10건의 총서를 발간을 하고 그 연구 성과를 이제 자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하는 흐름도 좀 이제 발간된 거나 아카이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초기에는 이제 그 시기별로 하다가 뭐 시장의 재임한 시장, 그리고 이제 주요 시정,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도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의 활동이라든지 이제 시정 현장, 그리고 일상생활 단면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지도의 세 번째 컬렉션인 서울 지도는 유물 기반 컬렉션으로 이제 저희 박물관 서울역사관에서 가장 대표 콘텐츠를 뽑으라고 하면 서울 지도를 들 수가 있는데, 이미 연구와 전시 등 여러 성과로 이렇게 옆에서 보시는 것 같이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지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위 체계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서울 사진은 2017년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좀 많이 해제 연구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된 건데요. 박물관 소장 근현대 서적과 사진첩에 수록된 서울 사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단위 하나하나를 그쪽엔 서울 사진과 사진 엽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수록 도서별로는 이제 이렇게 50종의 사진첩과 이제 서적을 저희가 하고 있고, 컬렉션별로 이제 하위 컬렉션 주제를 나누어서 이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이 컬렉션을 마련했을 땐, 분류를 마련하고자 할 때는 이제 키워드를 나열한 것처럼 이제 다양하게 이게 이제 실물 자료에 기반을 해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9개의 대분류와 그 밑에 중분류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러한 분류 체제는 좀 아카이브에 대한 어떤 박물관의 정체성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근현대 서울사진이라고 했지만 시기적으로 일제강점기 시기에 주로 속해 있어서 그 당시 주요 촬영 주체자였던 일제 시선도 느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분류 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컬렉션별로 근현대 서울사진 같은 경우는 분류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로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소장 유물에서는 이제 저희 대경수 도시대관 같은 유물을 살펴볼 경우 그 유물의 전체적인 설명만 볼 수 있는데 반해 아카이브에서는 이렇게 550개 이제 내부 이미지들을 다 일일이 이제 제공하고 있어서 연구자들이나 어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굴 기록은 20년에 이제 저희가 아카이브로 등록하고 있는데, 또 박물관의 주요한 기능 중, 조사 연구 기능 중에 하나가 발굴 조사도 저희 박물관의 중요한 기능인데, 땅속 서울의 흔적을 찾는 이제 유적 발굴 조사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제 주요한 성과들, 그리고 활용들이 많이 되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는 발굴지 하위 카테고리로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의정부지 같은 경우는 광화문 복원 사업으로 이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의정부 발굴하고 있던 거를 21년에 이렇게 성과로 보고하게 되었고요. 예를 들어 발굴 유물뿐만 아니라 발굴 현장 사진, 그리고 그 발굴지 도면 같은 것들도
공개를 통해서 뭐 관심 있는 시민이나 전문 연구자들까지 폭넓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기록된 서울 미래유산 기록은 이제 사라져가는 서울의 노포와 전통 산업에 대해서 기록한 자료들을 저희가 공개하고 있는데요. 서울 미래유산 사업은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 2013년에 이제 근현대 서울유산의 보존을 위해서 이제 지정하는 어떤 사업인데, 그 사업에 저희가 연관은 되면서도 조금 저희는 그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시급성이나 어떤 중요도를 판단해서 그런 어떤 산업체 등을 저희가 발굴해서 이제 조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낙원떡지, 서울의 대장간, 이용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저희가 공개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업 도구들이라든지 작업 현장, 그리고 어떤 공간의 변화, 그리고 유통 체계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생활문화 자료조사나 미래유산 기록 같은 것 조사를 통해서 이제 실제 이런 칼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수집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수집된 실물 자료들은 수장고로 바로 유물과로 이관을 해서 유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2014년 구축해서 2021년까지 계속 이제 신규 콘텐츠를 발굴해서 6개의 카테고리, 지금의 카테고리를 이제 완성을 하였고, 과거 조선시대부터 그리고 근대 시기, 그 현대 시기까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좀 이제 다 포함하는 서울 역사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유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또 다른 조사 연구를 새롭게 발굴해서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카이브가 어떻게 누구에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2017년부터 이제 먼저 자료를 보면 공개는 누적 건수인데 저희가 조금씩 매년 3,000건 정도를 등록하고 2,000건 정도를 이제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꾸준히 이제 꾸준한 양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 있고, 다운로드 건수는 이제 누적 수치는 아닌데 이렇게 숫자가 급증한 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과 20년에 이제 크게 두 번의 그 시민들이 많이 다운로드 수가 확 늘어난 시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2017년에는 근현대 서울 사진이 대량으로 등록된 때였고, 20년에는 저희가 공공 데이터 정책에 따라서 인류형으로 완전 개방을 했던 시기였는데, 이 두 시기에 이렇게 저희가 사업의 변화를 한 것이 바로 시민들의 이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잠깐만요. 뭐 잠깐만요. 자료가 하나 빠져갖고 우선은 빠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자료는 제가 비중을 봤는데 서울 생활문화 자료조사, 그리고 이제 근현대 서울사진, 시정사진 이런 순으로 이제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운로드해서 활용을 하는데, 좀 특이한 점이 서울 지도는 그 중에서 비중이 좀 적은데 11% 정도를 차지하는데, 저희가 이제 자료별로 이제 한번 쫙 랭킹을 매겨봤어요. 어느 정도 그 자료가 어떤 자료들이 사람들이 많이 조회를 하는지, 검색을 하는지 봤을 때 거의 1위부터 100위까지가 거의 지도가 차지할 정도로 저희 콘텐츠에서는 10%에밖에 해당하지 않는 양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 지도 부분을 많이 좋아하고 검색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희망 자료는 근현대 서울 사진, 서울 생활 문화 자료 조사 이렇게 순인데, 아까 저희가 이제 구축하거나 조회하거나 이런 순위로 봤을 때는 서울 생활 문화 자료 조사가 가장 높았는데, 이제 희망하는 자료는 저희가 근현대 서울 사진은 최근에는 잘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숫자가 늘지 않아서 그런지 더 근현대 서울 사진에 대해서 요구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이용자들을 보면 단체 기관보다는 개인이 월등히 높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저희 서울 역사 홈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아카이브
서울 역사 아카이브도 있고 유물 정보도 있고 온라인 전시도 있고 교육도 있는데 아카이브가 가장 인지도와 이용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여성 뭐 30대 그리고 사무직 높은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전업주부랑 학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기별로 변화를 보면 잘 보이시겠지만 연구가 확 줄고 연구 비중이 59% 그리고 그 이전에는 거의 대다수가 연구였는데 연구자의 비중은 줄고 교육과 방송 그리고 상업 다양한 그러니까 활용 목적이 다변화됐다는 것을 이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공 데이터 저희가 그 확장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서울 역사박물관에 대한 역사 아카이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시대여서 저희가 이제 자체 유튜브를 만들고 이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희 아카이브가 이제 쉽게 다운로드 받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때 활용 목적 이유를 다 적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되게 흥미로운 답변들도 많았어요. 뭐 고등학생들이 수행평가하기도 하고, 뭐 중학생들이 학교 숙제, 엄마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아카이브를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한다. 그리고 그냥 내가 살던 곳의 과거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이 풍경이 좋아서 이런 되게 쉬웠고 그냥 궁금한 서울 역사에서 궁금해서 호기심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아카이브의 성격이 연구자들도 물론 이용을 하지만 다른 비중이 넓어졌다는 것에 저희가 이제 많이 대중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문이나 그러니까 방송 매체나 전시 그리고 출판들 많은 부분에서 점점 이제 그전에도 물론 많이 제공은 됐지만 더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 유물과 함께 조사 연구 성과를 아카이브로 축적해서 이걸 대시민 공개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또 소장 유물과 조사 연구를 전시와 출판을 통해서 이제 대시민에게 더 많이 공유되고 다양한 기획으로 공유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아카이브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조금 업무 흐름이 다른 아카이브랑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박물관 전체 업무랑 좀 연결이 돼서 이제 대시민 공유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생활문화자료조사 같은 경우는 현재 40일 건을 조사하였고 40개 정도가 아카이브에 등록이 되었고 그중에 20개 올해 작년에 조사 망호동을 올해 또 전시할 예정으로 망호동까지 포함해서 20개가 전시에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박물관 전시, 뭐 교육, 유물 업무와 그리고 아카이브 그리고 대시민 공개가 이렇게 연계돼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SN을 통해서 뭐 이달의 유물이라든지 신자료 소개 같이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고 일단 부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뭐 넣었고요.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갖고 되게 빨리 마친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저희는 조금 저도 학예 연구사고 기록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제가 기록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 그냥 서울 역사에 대한 조사 연구와 어떤 유물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활발히 발굴해서 등록해서 시민들한테 쉽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